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일일 샤워는 필수입니다.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집에 들어왔으니 씻는 건 당연하기만 한데요. 그런데 여기 이런 모습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한국 사람과 같은 방을 쓰게 된 몇몇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매일 씻는 모습을 보며 치를 떨 정도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는 중국인이 룸메이트로 최악이라고, 나는 한국인이 더 최악이야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해당 글을 쓴 글쓴이는 중국인과 함께 룸메이트를 지낼 때는 중국인이 너무나 더럽고 시끄러워서 힘들었는데 이와 달리 한국 사람들과는 처음에는 조용하고 깨끗해서 사는 게 행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 사람들은 양치는 하루에 3번이나 하고 몸을 하루에 1번은 꼭 씻는 등 위생관념이 철저하다 못해 과하게까지 보였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방 청소까지 함께 하자고 귀찮게 굴어 나중엔 힘들었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과연 글쓴이는 한국인 룸메이트와 함께 어떤 생활을 했던 걸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의 안달루시아에서 태어난 라파엘 로페즈입니다. 한국에서 한 달간 홈스테이한 이후 제게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는 아래에 더 자세히 적겠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했던 저는 한 달간 한국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고 호텔 대신 홈스테이를 선택했죠. 원래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는 사람 집에서 머물려고 했으나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서 결국 당분간은 홈스테이 하기로 정하게 됐어요. 그런데 홈스테이 하면서 두 눈을 의심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머무른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는데요. 홈스테이 하는 집에는 제 또래의 한국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지연이고 주인 부부의 딸이었죠. 처음 방에 들어간 날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지연이 씻은 후 목욕 가운을 걸친 모습으로 방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씻었나 보다 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놀라웠던 건 다음 날이었어요. 그날은 하루 종일 땡볕에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완전히 녹초가 되어 집에 빨리 돌아왔었는데요. 지연이 또 씻고 들어오는 모습에 저는 저의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제 씻고 또 씻었다고? 한국 사람들은 아마 이 부분에서 왜 제가 놀랐는지 알 수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정말로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지연은 분명 어제도 목욕을 마쳤잖아요. 그런데 그날 또 목욕을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고향에선 이렇게 자주 씻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충격받은 이후 며칠간 지연을 지켜보니 지연은 일주일 내내 집에 돌아오면 바로 목욕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더 신기했던 건 지연뿐만 아니라 그녀의 부모인 주인 아주머니와 주인 아저씨 역시 매일 씻었다는 점이에요. 저는 이 가족이 매우 독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존에 알고 있던 한국 사람에게 물어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씻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여름이면 더더욱 말이죠. 그들의 엄청난 위생관념은 매일 장을 보고 식재료를 씻는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채소를 사오면 반드시 씻어 먹는 게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론 이해가 안 가기도 했거든요. 스페인에선 보통 상추나 배추 그리고 양배추처럼 속이 하얀 채소는 씻지 않아도 된다고 여깁니다. 아니면 당근과 양파 같은 경우도 어차피 껍질을 깎으니 구태여 그 껍질을 씻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이라이트가 남아있죠. 저는 얼마 후 한국인의 미친 청소 실력을 알게 된 사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햇볕이 쨍쨍한 주말 아침이었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난 지연은 갑자기 함께 방 청소를 하고 빨래를 돌리자고 말했습니다. 오늘 같은 볕에 빨래가 아주 잘 마를 거라면서 말이죠. 그녀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것도 모른 채 저는 바보같이 그 제안을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시작됐죠. 지연은 본격적으로 창문을 모두 열고 소매를 걷어붙여 방바닥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톨의 먼지도 용서할 수 없다는 듯 모든 물건을 드러내 꼼꼼하게 청소했어요. 제가 생각한 방 청소는 단순히 청소기를 돌리는 것 단지 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청소기를 돌린 후 젖은 걸레로 먼지를 한번 닦아낸 후 또 마른 걸레로 다시 닦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진심으로 그녀가 청소업체에서 일한 경험이 있던 건 아닌지 의심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화장실 청소까지 시작됐어요. 한국 화장실이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더군요. 안 그래도 한국의 공중화장실은 모두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위생적이어서 항상 놀랐었는데 한국인들이 청소를 엄청나게 잘하고 또 꼼꼼하게 하기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가정집에서까지 이런 노력을 기울일 줄은 몰랐죠. 저는 모든 청소가 끝난 후 진이 다 빠져 더 이상 무언가를 할 힘도 의욕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지연은 저를 보며 웃음을 지은 후 홀로 빨래까지 돌리기 시작했어요.
빨래통을 능숙하게 뒤지더니 여러 빨래들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세탁기에 그냥 빨래통을 뒤집어 다 털어넣는데 지연은 아니었죠. 심지어 손세탁을 해야 하는 옷도 있다면서 로봇 같은 손놀림으로 손빨래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녀가 힘들까 세탁기에 다 넣어서 돌려버리자고 했지만 지연은 기겁하면서 한꺼번에 돌리면 냄새가 날 수도 있고 흰색 옷은 오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이 정말 청결한 나라라는 걸 느꼈습니다. 지연은 모든 한국인이 청소를 이렇게 하진 않지만 적어도 빨래는 모두 이렇게 한다고 대답했어요. 이런 세심한 부분을 신경 쓰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피부가 좋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대청소를 마치고 나니까 뿌듯했고요. 사실 한국 사람과 한 달 동안 함께 지내면서 거의 전반적인 제 생활 방식이 변화했습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 말이죠. 제가 한 달 동안 살면서 느낀 건 한국 사람들은 정말 성실하고 자기 관리가 투철하다는 것이에요. 지나다니면서 늘 느꼈지만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 그렇죠. 매일매일 영양제를 챙겨 먹는 건 물론 아침마다 피곤하지도 않은지 산책을 합니다. 밖에서 조깅을 하지 못했을 땐 늦은 저녁이라도 돌아와 영상을 틀어놓고 홈 트레이닝을 하죠. 또 하루에 한 줄이더라도 독서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물론 모든 한국인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은 적어도 자기만의 뚜렷한 하루 루틴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 모습들을 지켜봐 오다가 어느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정신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색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하나둘 따라 하기 시작했죠. 낯설긴 했지만 조금씩 머리도 자주 감고 몸도 자주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목욕하고 나니 그 개운한 기분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지연은 매일 씻은 후 옷을 갈아입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해줬죠. 덕분에 저는 뽀송한 기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디워시의 향이나 샴푸 향이 제 몸과 머리카락에서 나는 게 기분이 좋았죠. 주인 아주머니도 제가 계단을 내려가는데 옆에서 샴푸를 뭐 썼길래 이렇게 향이 좋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인생을 살아가는 자신감은 물론 저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많이 올라갔어요.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게 됐죠. 한국에 머무르는 한 달 남짓의 시간 동안 하루를 보람차게 보냈다는 느낌 덕분에 늘 행복한 기분의 하루를 보냈어요. 솔직히 처음엔 너무 귀찮고 성가셨어요. 휴식하기 위해 온 한국 여행인데 오히려 피곤하다는 느낌이 강했죠. 살면서 자켓과 신발을 그렇게 많이 빠는 사람도 처음 봤습니다. 한 철에 한 번만 빨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제는 그게 비위생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걸 제외하고도 성실한 한국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배워와서 매일매일을 알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이 커요. 아마 한국에서 홈스테이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쁘면서도 자기 자신을 놓치지 않고 잘 챙기면서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이 존경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한국의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배워서 좋은 영향을 받아 모두가 새로운 삶을 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